네, 안녕하십니까. 정기철입니다. 어느덧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장의 제목은 컴퓨터 구조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컴퓨터 개론 이어서 개론의 챕터 하나하나가 실제로 정규 교과 과정의 한 과목이 되죠.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은 보통 컴퓨터 관련 학과에서 전공 필수로 많이 운영하는 과목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전공 교과목의 난이도 또는 깊이에는 훨씬 못 미치겠죠. 한 주 정도의 강의 분량으로 커버를 할 거니까 컴퓨터 구조의 개괄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는 페이지로는 97쪽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쪽부터 99쪽까지 쭉 넘어와 보시면 먼저 공부를 하실 때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림 위주로 또는 진한 글씨 위주로 쭉 새로운 단어를 쭉 한번 접하시고 영상을 들으시거나 또는 그 반대로 하시거나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3장은 전체적으로 총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이전까지는 하나하나의 영상이 긴 영상도 많았습니다. 40분 정도 되는 것도 많았고요. 가능하면 15분 이내 영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은 한 6개나 7개 영상으로 분할해서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고요. 1절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이라는 섹션도 2개 영상으로 나누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절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전반적인 컴퓨터 하드웨어를 볼 테고요. 예전에 했었죠.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2개로 나뉜다 했었죠. 예, 하드웨어는 뭐다, 소프트웨어 뭐다 예전에 다 이야기했던 거고요.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은 이 중에 하드웨어를 집중해서 다루는 분야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는 이 교재에는 바로 다음 장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룰 거고요. 하드웨어를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전체적으로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중앙처리 장치죠. 우리가 CPU, CPU 그럽니다. CPU는 중앙처리 장치라는 뜻으로 Central Processing Unit이죠. 그걸 우리가 CPU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RAM, 메모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주기억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어차피 어떤 일을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거니까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 총 4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장치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둔 상태에서 중앙 처리 장치가 일을 하고요. 그 결과를 출력 장치로 내뱉어내는 거죠. 실제로 이 4개의 부품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4개의 부품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놈을 시스템 버스 또는 줄여서 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 장치에서 버스를 통해서 주기억 장치로 또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가 중앙 처리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끝나면 출력 장치로 출력 결과를 뱉어내는 구조가 되겠죠. 4개의 부품이 있다. 그리고 4개의 부품은 시스템 버스로 연결된다. 시스템 버스는 그냥 통로입니다.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중앙 처리 장치부터 하나 알아보죠. 중앙 처리 장치는 Central Processing Unit, CPU라고 하고요. 우리 교재 99쪽, 100쪽에 나와 있는데 일을 하는 장치죠. 그래서 컴퓨터의 머리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놈이고요. 주기억 장치에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읽어와서 해당 명령어를 실행하고 입력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의 머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놈 중앙 처리 장치도 또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중앙 처리를 구성하는 3개의 부품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제어 장치, 레지스터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산술 논리라는 말은 산술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말하고요. 논리는 논리 연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줄여서는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줄여서는 ALU라고 합니다. ALU. 그래서 산술의 Arithmetic and Logic Unit이라는 뜻에서 ALU라고 말을 합니다. 제어 장치는 실제로 일을 명령하는 장치죠. CPU 내에서의 브레인이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그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있는 작은 메모리인데요. 하여튼 자세한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드웨어 이제 4개의 부품을 하나씩 보는데 중앙 처리 장치 먼저 봤고요. 기억 장치. 실제로 컴퓨터의 기억 장치는 2개로 나뉩니다.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근데 보통 보조기억 장치는 뭐 입출력 장치라고 볼 수도 있어서요. 주기억 장치는 우리가 늘상 말하는 램 뭐 이런 종류를 주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뭐 주기억 장치를 그대로 번역해서 메인 메모리라고 하고요. 또는 프라이머리 메모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억 장치에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고요. 보조기억 장치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 디스크 뭐 이런 게 다 보조기억 장치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보다 느리지만 영구적으로 많은 자료를 저장하는 장치를 보조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아까 돌아가서 우리가 보통 이 컴퓨터의 4개 구성 요소 할 때 주기억 장치 이놈이 이제 주기억 장치고요. 보조기억 장치는 뭐 입력 장치나 출력 장치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입출력 장치 할 말은 없죠. 뭐 입력은 입력 장치고요. 출력은 출력하는 장치죠. 뭐 키보드 뭐 이런 게 다 입력 장치고요. 출력 장치, 모니터 이런 게 다 출력 장치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시스템 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스템 버스 아까 말씀드린 중앙 처리 장치, 주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라고 하는데 시스템 버스도 종류가 3가지 있습니다.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제어 버스. 우리 일반적으로 도로상의 도로도 여러 종류가 있죠. 사람이 다니는 인도, 버스가 다니는 버스 전용 차도, 또는 뭐 자전거 도로, 여러 종류가 있죠. 시스템 버스도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가 지나가면 데이터 버스, 어떤 곳에 주소가 지나다니면 주소 버스, 컨트롤 신호, 저 신호가 다니면 저 버스 이렇게 나뉩니다. 왜 나누는지는 또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저 버스 3개의 종류로 시스템 버스가 나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버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경로고요. 주소 버스는 데이터가 있는 주소가 이동하는 경로고요. 버스고요. 저 버스는 저 신호 또는 컴퓨터 내부의 어떤 상태 신호가 지나다니는 곳이 저 버스입니다. 왜 이렇게 버스를 나눴을까요? 생각을 해보죠. 위에 있는 그림을 통해 설명드릴 텐데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요.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가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죠. 중앙 처리 장치가 메인 메모리의 특정 주소의 값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중앙 처리 장치는 주소 버스에 씻습니다. 나는 예를 들면 0007번지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해. 주기억 장치에 7번. 그럼 주소 버스에 주소를 싣고 저 버스에 read라는 신호를 올립니다. 읽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주기억 장치는 버스를 계속 보고 있다가 저 버스에 read라는 신호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7번지라는 주소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CPU가 7번지 데이터를 읽고 싶구나 라고 판단하고 7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버스에 싣습니다. 그러면 주기억 장치는 처음에 read 신호와 주소를 올리고 나서 째깍 정해진 시간을 기다린 후에 약속된 시간 뒤에 데이터 버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저 버스와 주소 버스와 데이터 버스를 나누어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버스가 하나만 있으면 그 버스에 지나다니는 값이 데이터인지 주소인지 어떤 저 신호인지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버스를 3개의 버스로 나누는 겁니다. 저 버스의 저 명령, 아까처럼 read 신호 또는 write 신호 이외에도 어떤 데이터가 사용 중이다 또는 어떤 버스가 사용 중이다, 지금 어떤 장치가 사용 중이다, 이런 상태 신호도 저 버스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제 교재 101쪽인데 몇 가지 용어 설명을 하죠. 메인보드 많이 들어보셨죠? 메인보드. 컴퓨터에 이렇게 떡하니 있는 이놈이 메인보드입니다. 그죠? 메인보드를 뒤집어 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나오는데요. 선들이 쭉 있죠? 이런 선들이 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선들 중에 어떤 거는 데이터 버스, 어떤 거는 어드레스 버스, 주소 버스, 어떤 것은 제어 버스가 되겠죠. 그리고 포트라는 말도 합니다. 포트. 항구라는 뜻이죠. 실제 컴퓨터가 외부 장치와 연결하는 통로라고 하는데요. 뭐 직렬 포트, 병렬 포트 많이 종류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대부분
USB라는 걸로 통합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USB-U라는 단어 자체가 유니버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버스라는 뜻에서 USB가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죠. USB 2.0, 3.0 또는 USB C 타입. 여러분이 보시는 요즘 작아진 USB, 보통 C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USB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이게 포트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02쪽이고요. 예, 10분 딱 맞네요. 다음 시간에는 영상에서는 폰 노이만 구조라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1장에서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 설명드렸었습니다. 폰 노이만 구조가 뭔지, 또 어떻게 작동되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안녕!